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그래서 65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죠? 65페이지요. 여러분 맨 끝에 한번 볼래요? 뭐라고 되어 있나? 맨 끝에 두 번째요.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죠? 불합일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안 나온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착오의 유형 그래가지고요.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표시 기관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번에요. 6번에 동계 착오, 5번에 지금 표시상의 착오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위에 있는 표시 착오하고 똑같은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판례요. 그래서 해놓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 착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착오. 그래서 보면 먼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요,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1번.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을 2번요, 표의자가 뭐를 해야 돼? 세 번째,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는요, 일단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 일치를 하는데 뭐가 있어요? 2번,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착오하고 사기는요. 그러면 사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 땅이 지금요 1억짜리 땅이에요. 그런데 을이요 가서 기망을 한 거예요. 뭐라고 기망한다? 야, 여기에 화장터 생긴데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났잖아요. 5천이라도 받고 빨리 팔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요 갑이요 이제 이 을이 갑을 기망을 했죠. 기망하니까 만약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게 봐. 사기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이 청약을 하겠죠. 청약은 뭐다? 의사 표시이죠. 그러면 받고 싶은 돈이 얼마죠? 1억. 그러면 얼마에 살아간다? 1억. 이게 이제 사기를 안 당했을 때죠. 이걸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죠, 지금. 사기를 당했으니까 3천이라도 받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2번요. 또 갑이요. 깜짝 놀라서, 그래? 놀래가 청약을 하죠. 의사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3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는데, 너 혹시 3천 어디 누구 살 사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해.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와 표시가 뭐예요? 일치하죠? 일치한데 만약에 사기를 안 당했으면 1억으로 일치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하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3,000으로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기의 첫 출발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그런데요. 착오의 첫 출발은 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한번 볼까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 신원보증서류.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사인을 했어. 나중에 보니까는 연대보증서면이고, 연대 사인하고 나니까 연대보증서면이요. 자기의 인식은 뭐다? 신원보증. 근데 어디다 사인했어? 연대. 의사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했냐? 제3자가 기망. 제3자가 기망을 했어요.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뭐래서 사기를 쳤죠? 그래서 몰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몰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만약에 제3자의 사기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사기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왜? 사기는 제3자가 뭐가 필요 없어. 사기는 첫 출발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 여기는 첫 출발이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제3자가 기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의사 표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몰랐다. 사기당해서 몰랐다는 말이지. 이 말은 제3자의 사기란 말은 내가 그걸 몰랐다는 뜻이지 사기라는 말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의 사기란 말이 있다고 해서 사기로 취소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뭐로 취소한다? 착오로서 취소해. 그래서 착오란 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 먼저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밤 이게 뭐냐면 이 건물 있죠? 이 갑의 건물이 1억짜리예요. 1억. 그런데 갑이요, 의리한 사람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 자기는 1억에 지금 청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로 지금 표시됐다? 1,000만 원의 표시. 의사는 1억인데 1,000만 원의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걸 지금 갑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갑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표의자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된다? 착오가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일반인, 우리 객관적인 상대방은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일반인. 여러분,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요,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섰더라도 이건 정말로 1억짜리인데 이것을 1000만 원에 처분할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갑만 착각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인 A가 갑의 입장에 섰더라도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청약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는 나 혼자만 착각하고 뭘한다?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나만 착각한 것이 아니고 너도 착각해야 돼. 여러분도 똑같이 내 입장에 섰더라면 나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돼야 돼.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갑은요 1억짜리를요 9천만 원에 사라고 잘못 얘기했어. 9천 원에 사라고. 1억짜리.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착오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이러면 우리 금매물로 내놓으면요 1억짜리를 9천 원에 팔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알겠죠?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표시상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요. 내용의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달기관이요. 전달기관의 착오가 있어요. 전달기관.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요. 법률의 착오. 이걸 먼저 이제 설명을 해요. 표시는 뭐냐면, 표시는요, 손하고 입하고. 자, 한번 볼까요? 내가요, 오늘 오후에요, 15시부터 18시까지 보강합니다. 이렇게. 광고 좀 내달라고 했어. 광고. 보강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요, 일단 15시부터요, 18시까지 보강할 거니까요,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랬어. 그때 본장이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15시가 5시부터 8시까지다. 이렇게 광고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말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말을. 또는요, 손으로 써놨어. 5시부터 8시까지 보강이라고. 그래서 내가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직 5시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몇 시인데? 15시인데. 이해됐죠? 그걸 손이나 입으로 잘못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광고가요, 뇌하고 눈하고요. 눈. 광고가요, 뭐라고 나왔냐? 15시부터 18시까지 보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광고가. 그런데 어떻게 봤냐? 5시하고 8시로 잘못 본 거예요. 알겠죠? 2시간이나 지났는데 이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뭐란다? 진도가 훅 나갔거든요. 이거 웬일이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래는 3시부터 6시잖아요. 자기는 5시부터 8시로 잘못한 거예요. 눈으로 잘못 읽은 거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일본의 N하고 N, 우리나라 원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일본의 1000N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 똑같다고 생각. 생각.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그래. 그래서 원래는 10,000원에 산다고 해야 되는데 10,000N에 산다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돼버리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표시상인지 내용인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된다? 그것이 손하고 입에 가는 것이냐,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걸로 구별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전달기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가냐면, 여기서 이제 대리 있죠, 대리. 원래는 대리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약간 이제 다른 게, 여기서 이제 본인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요. 본인이 뭐냐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 하나 있고,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 본인이. 그럼 이거 사자가 누구죠? 신부름꾼이죠? 사자한테 전달. 이걸 전달기관이라고 그래. 좀 전해주고 가라. 여기 표시, 말로 하거라. 표시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한테요, 누구한테 전달했냐? 갑한테 전달하고 갑한테 표시하고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전달을 을한테 전달하고 표시를 잘못했다면,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신부름꾼이라고 하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전달기관은 뭐죠? 우체국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은 뭐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편지를 써가지고 봉함을 해가지고 우체통에 넣죠. 그러면 우체국 아저씨가 갑한테 전달해야 되죠. 그런데 을한테 전달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편지가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부도달.
여기는요, 가박을 이렇게 있죠, 의사? 표시기관이죠? 표시를 하고 가라. 표시. 그래서 먼저 얘한테 신문을 시키죠. 여기에서 사자는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도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알죠? 집에요, 4살짜리가 있어요. 옳지, 요즘 4살짜리 말 잘하죠? 4살짜리한테 가서 얘기하죠? 가서 옆집 가가지고, 이모, 엄마가 오래요.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와.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쉬겠단 말이죠. 가다가 얘가요, 나가다가 문에요, 머리를 부딪혔어. 그래, 까먹었단 말이죠. 초인종 누르고 가가지고, 너 우리 집 절대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표시를 잘못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착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알겠죠? 전달기관의 사자는 부도달. 표시기관의 사자는 뭐죠? 이것은 잘못 표시했다. 착오의 문제가 발생해. 그런데 여러분 봐봐. 전달기관하고 표시기관하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대리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대리하고 어디가 더 유사해? 표시죠, 표시. 왜요? 우리가 대리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알죠? 법률행위죠? 그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대리하고 유사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저 뒤에 표현대리 가면 뭐가 나오냐면, 표시기관의 사자. 그냥 사자라고 나와, 거기서는. 근데 여기는 표시기관의 사자예요. 사자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이게 나와. 그때의 사자는 어떤 사자를 얘기한다? 호랑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자는 본인이 의사표시를 본인이 결정을 해. 그러니까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수 있죠. 하자. 의사표시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그래서 사자에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자는 의사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법률착오죠? 법률착오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법에 의해 법의 내용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것을 법률착오. 이 법률착오는 대부분이 뭐다? 동기의 착오가 되고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어. 알겠죠? 대부분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를 보냐면, 동기의 착오를 보죠.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인데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호텔 신축 허가가 나올 것으로 믿고 땅을 샀어. 호텔 신축 허가가 나올 것으로 믿고 땅을 샀는데 호텔 신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뭐다? 호텔 건축이죠. 호텔을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란다? 이유,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하고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 보면 주관적, 객관적.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동기죠, 동기. 동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동기, 주관적이거든요. 동기가 주관적.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동기의 착오는 자기 혼자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동기의 착오에서는 객관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동기가 뭐가 됐다? 표시가 됐다. 표시. 그럼 표시 봐봐, 저기. 표시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의사는 주관적. 표시는 객관적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동기가 표시가 됐다는 것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땅 주인한테요. 내가 여기 호텔 신축 허가가 나올 거라고 해서 땅을 사러 왔습니다. 호텔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내 생각을 지금 말했어, 안 했어? 말을 했죠. 말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란다? 아, 네, 여기 호텔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땅 나 팔고 싶은 생각 없는데 당신이 굳이 호텔을 짓기 위해 땅을 산다 한다면 그러면 어제 그제 여기 주변에 시세가 평당 10,000원 주던데 나는 10,000원은 못 판다. 이렇게. 좋다 그러면 여기서 11,000원 주겠다 해서 11,000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지금 내가 동기를 표시했죠. 그 동기가 의사표시 과정에 반영이 됐어, 안 됐어? 반영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냐? 표시가 돼서 반영이 되면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동기가 의사표시, 표시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살짝 있잖아요. 와가지고 호텔 지으려고 왔는데 혼자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고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알죠? 그것을 착오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보통 할 때 뭐라 한다? 동기는 표시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시만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여기서 뭐다? 동기죠? 동기가 있죠? 그러면 이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어. 유발. 내가요 호텔을 짓고 싶은데 땅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허가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주거지역 같은 데는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야, 여기 곧 있으면 풀려가지고 호텔 신축허가가 나온대. 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너 이 땅 사 이렇게. 가만히 집에 자고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호텔 신축 허가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땅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도면 가지고 찾아갔더니 허가가 불허가가 나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호텔 허가가 나온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얘기한 거죠. 그래 이 상대방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반인, 객관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 저기 주관적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죠. 객관적은요 상대방 일반인의 입장에서 표시죠. 그러니까 표시든 객관적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것도 객관적이다 이 말이죠. 그럼 주관적 객관적이죠? 그러면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합의는 이게 중요해. 왜 합의가 필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왜 합의는 필요가 없죠? 왜 합의가 필요가 없어? 합의는 뭐죠? 합의는 의사의 일치잖아요. 의사의 일치. 의사의 일치 합의죠. 의사잖아. 의사는 뭐예요? 저기 봐봐. 주관적으로 표의자가 의사는 뭐죠? 주관적이죠. 이미 동기가 뭔데? 주관적인데 또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주관적이 무슨 요건이 필요해?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합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합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공무원이 갑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귀속재산이에요. 귀속재산은 국가재산이라는 거예요. 귀속 해제가 되면은 그것은 개인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귀속 해제가 된 땅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요 와가지고 이 땅은 귀속재산이다 이렇게 국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한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일단 먼저 국가에다 이 땅을 증여해라. 증여. 그러면 국가가 당신한테 싸게 다시 팔게. 불화해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믿고 국가에다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유재산이 아니고 처음부터 개인재산, 귀속 해제된 재산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귀속 해제된 것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국가에 기증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동기착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이걸 뭐란다? 동기착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를 이제 착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 먼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착오가 있냐 없냐? 없으면 여기서는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해서 취소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착오가 있는데 여기서 착오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또 취소를 못해. 취소를 또 못해. 있으면? 그럼 언제 취소한다? 없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경과실만 있다. 경과실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짧게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이게 책이에요. 우리가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취소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아웃이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든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이때의 중대한 과실을 뭘 얘기한다? 경과실은 있어도 돼 안 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만약에요 여기서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갑이 표의자죠. 을이요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인데 이 갑이요 착오를 해서 착오. 그러면 누가 취소권자죠? 누가? 갑이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취소라니까 이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갑, 표의자. 다른 말로 뭐다? 이 사람을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 중요 부분의 착오를. 그럼 갑이 취소하면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누가 손해가 돼? 을이 손해죠. 그러면 을은 취소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그러면 을이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저 사람은 착오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죠. 유효.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유효를 주장하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해. 상대방. 유효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왜?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 뭐를 한다?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시 암기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중요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요분에 착오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 간단해 인생. 뭐다? 착오이냐 아니냐?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나와 시험에.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 여기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돼 있죠?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데 착오이냐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죠? 착오가 아닌 것 첫 번째요.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희한하게 착오는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손해가 있어야 착오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를 뭐라고 표현한다?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이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내가요 그 집에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나는 절대로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보증 서고 나니까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압류가 이미 무효야. 무효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착오가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시가라든가 가격의 착오.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또는요 지분행하는 착오. 지분 이런 것들은 착오가 아니죠. 특히 여기요 지적이 보면 뭐냐면 4평을 샀어. 4평의 땅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을 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착오가 아니죠. 이건 뭘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 착오인 것은 뭐가 있냐? 첫 번째요 사람의 동일성. 이 사람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뭐다? 주채무자가요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섰단 말이죠. 갑인 줄 알고. 그런데 채무자가 을인 거예요. 내가 친구 갑이어도 보증을 설까 말까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한 을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 안 선다? 안 서죠. 이걸 얘기해요. 물건의 동일성이에요. 이 물건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이 이런 A라는 물건인데요. 이렇게 잘못해서 이걸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 보면요 중개업자들은 하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건을 보여주니까 처음에 보여준 것하고 나중에 보여준 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요 처음으로 가서 보니까 처음에 물건하고 그 다음에 물건하고 헷갈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 첫 번째 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첫 번째 것으로 그러면 계약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보니까 첫 번째가 나는요 이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것이 계약서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개업자 때문에. 알겠죠? 번지수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물건의 동일성 착오가 된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농지 1200평의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600평이 하천부지. 하천 이걸 뭐란다? 성질의 착오라고. 성질. 땅의 성질이 농지이다 하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천 그것은 착오가 된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자격 유무예요. 그래서 건축설계사 자격 유무. 건축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요 건축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걸 알았으면 설계를 맡겨 안 맡겨? 안 맡기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기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액의 착오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땅을 샀단 말이죠. 팔았단 말이죠. 근데 양도소득세가 3억 8천만 원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양도소득세가 있는 줄 알았으면 처분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한다? 착오로서 말할 수 있다. 취소. 그런데 문제는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을 할 때 나와요? 계약하고 나서 등기 이후에 나와요? 등기 이후죠. 그러니까 등기 이후니까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등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장래예요? 장래죠. 장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는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야.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런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가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착오가 되죠?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착오가 있으면서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자, 지금부터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중대한 과실은 뭐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시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이렇게. 혹시 여기 담배 피우신 분들 계시죠? 담배 피우신 분들이 여러분 작년에요, 부천에서 원룸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CCTV 나오죠? 한 남자가 반바지 입고 나온단 말이죠. 담배를 피워요. 피우고 나서 어떻게 한다? 담배 꽁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툭 버려. 이렇게 툭 버려. 이렇게. 근데 어디다 버렸냐? 그것도요, 휴지 쓰레기 그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딱 들어가고 나서 2분인가 있다가 거기서부터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바로 갑자기요, 화재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담배 꽁초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담배 꽁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면 화재가 되죠? 그래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왜냐면 휴지 같은 거 붙으면 바로 그냥 화재가 나오죠. 그리고 또 밖이니까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화재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휴지통에다가요, 담배 꽁초에 담배불을 끄지 않고 버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면서도 그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담배불을 잘 꺼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저히 뭘 한다? 결여한다, 이렇게.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왜 담배 피우는데 그 추운데 가서 담배 피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담배 끊지 그냥. 알겠죠? 그리고 보면은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바로 옆이니까 괜찮아. 다른 학원 같은 데는요, 원래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으로 가든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가 내려갔다가 담배 피우고 바로 올라오면 바로 강의 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담배 피우는 시간이 아니고, 휴식 시간이 아니고 담배 피우는 시간이 돼버려. 알겠죠? 자, 아무튼 현저히 결여했다, 이렇게. 자, 중대한 과실이요, 있느냐, 없느냐. 자, 없죠? 없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게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 중개업자를 믿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 큰 차이죠? 그래서 여기요, 토지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 그래서 뭐를 못한다? 이것은 뭐를 못해? 원칙,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요, 20에서 30평만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다 해서 20에서 30. 그런데요,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됐거든요. 197평이. 알겠죠? 면적이 조금 있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면적이 너무 크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고려청자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때야 돼요? 고려청자 아닌 거 10만원, 고려청자 1000만원. 가격이 너무 크게 차이 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아니,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여기요, 중대한 과실이 없죠? 중대한 과실이 없죠? 다른 말로 뭐다? 경과실만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경과실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우리는요, 타인 소유물
그러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요, 반드시 매도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어. 반드시 매도인 소유가 돼야 돼. 근데 매도인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공장 건축이요, 공장 건축. 공장 건축은 두 가지가 있어.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것, 확인하지 않는 것. 알겠죠? 관할관청에 확인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자,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자,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를 못한다. 자, 그럼 취소 못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유효. 그러니까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누가? 유효라고 하는 자, 주장하는 자,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누가 유효라고 주장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하죠. 여기 예외로요.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가 있음을 알고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이번 최근에요.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어.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적용 범위. 자, 그럼 착오는 뭐냐? 착오는 첫 번째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건 뭐 유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가 있어도, 우리 둘이 착오가 있어도 계약 취소하지 말자. 그럼 취소 못하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자, 두 번째요,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뭐를 해도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알겠죠? 뭐니까? 위법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착오이죠, 착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손해가 있어야 돼서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착오는 이제 보면 화해 계약에서 착오하고 사기가 완전히 달라. 착오는 원칙 취소 못해. 사기는 취소해. 그런데 여기요, 착오의 경우는 원칙은 취소 못하는데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라든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 그때만 취소를 해. 그런데 사기는 모두 다 취소해. 기망을 당해서 화해계약을 체결해서 화해계약 무조건 취소해. 그런데 착오로 화해를 하죠. 취소 못해. 이런 화해가 뭐죠? 화해계약 안 해봤어? 여러분, 교통사고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 손 들어봐. 교통사고. 오케이. 그러면 교통사고 당해서 돈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보험회사한테 받았죠? 그게 바로 화해계약 아니에요. 화해계약인데 내가요, 나는 다리가 뭐 별로 크게 뭐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 10만 원 받고 통 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하니까요, 뭐가요, 뻐근해가지고 계속 물리치료해가지고 돈이 원래는 1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들어갔다 이 말이죠. 돈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해계약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타박상인 줄 알고 화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해. 걷지를 못해.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러면 인대 끊어진 거에 대해서 화해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지금 이번에요 모든 시험에 다 나왔죠. 우리가 뭐냐면 옛날에는 착오하고 담보 책임이 있으면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라 그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판례가요, 착오와 담보 책임. 이 착오와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뭐다? 경합하니까 어떻게 한다? 선택적 행사가 가능해.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냐?
옛날에는 차고와 담보 책임이 있으면 담보 책임으로만 했어. 근데 판례가 말했냐? 차고하고 담보 책임은 성립 요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차고가 있으면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고가 있으면 차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차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요. 소치하. 소송을 취하는 거, 이건 공법행위죠. 이런 공법행위에는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소치하를 해서 소치하를 차고로 소를 취하했어. 차고로 소를 취하했다 해서 또 취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차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차고는 법률행위가 뭐한 후에 성립 후 차고에 문제가 발생하죠. 성립 후.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합치한다. 불합치는 뭐다?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은 차고의 문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해제 후 차고로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도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시험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해제를 하면 내가 선이죠. 선이어도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요, 차고는요, 뭐만 돌려줘요? 다 돌려준 것이 아니고, 차고로 인해서 취소하죠? 내가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현존 이익, 술 마시고 낭비한 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선이란 말이죠. 내가 선이. 그러면 내가 해제하는 게 낫겠어요? 취소하는 게 낫겠어요? 취소하는 게 낫겠죠. 취소. 알겠죠? 뭐가 낫는다? 취소하는 게 낫다. 알겠죠? 취소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제 후라도 차고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럼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행위야. 출연행위요. 이 출연행위에 차고했죠. 차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취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요 임야를 출연해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자신의요 농지가 출연이 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차고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경우는 차고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차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고. 그래서 차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문제는 뭘까요? 자, 문제. 자, 차고 49번요.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A 토지에 대한 매수 대리권을 소유했으나 대리인이 줄고 평소 눈여겨보았던 B 토지를 매수. 맨 끝에 써. 뭐라 쓰냐? 대리행위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요. 뭐는요?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본인은 A 토지를 사겠는데 B는요, 자기가 평소 눈여겨봤던 B 토지 샀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고 싶었던 땅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하죠, 일치. 그러니까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평당 10,000원인 것을 10만 원으로 잘못 기재. 10만 원으로 잘못 기재. 기재 동그라미. 기재는 뭐로 해? 입으로 해? 손으로 해? 손.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자, 신원보증서류 줄 것이고 의사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 줄고 표시. 서명했죠. 서명은 뭐로 해? 그래서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4번 고려청자 박스에 고려청자가 아닌데 고려청자로 샀어. 그래서 착오다 아니다? 착오이다. 뭐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공부상이 뭐죠? 공부상이 뭐죠? 공부하는 상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 대행인 거죠? 공부상의 표시를 믿고 농지 줄고 농지 1200평.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하천부지 줄거 600평. 알죠? 이것을 뭐란다? 서면 끝에가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 이퀄 성질의 차고 이렇게 성질의 차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50번은요. 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 줄고 담보 책임. 맨 끝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거죠. 2019년 나왔죠. 작년에 나왔죠. 공인노무사에.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지문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착오하고 담보 책임에서 담보 책임이랑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담보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하다고. 소송은 뭐다? 언제나 표시대로. 소송은 언제나 표시대로. 그래서 맨 끝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 알겠죠? 자, 3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줄과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거기다 밑에다가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이 빠른가요? 예, 죄송해요. 법률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빡세.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써 밑에다 바로 상대방. 이러면 상대방은요 유효라고 주장한다, 무효라고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하죠. 그래서 바로 옆에 줄거 효력을 부인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죠. 거기다 밑에다가 X하고 부인 X하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 부인 X에 부인은 필요가 없어. 남편만 있으면 돼. 부인 X하고 그 다음 뭐라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줄고 해제한 경우 맨 끝에 착오를 이유로 줄고 착오를 이유로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틀렸어. 취소할 수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 1번 문제 알겠죠? 입학시험.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51번 1번 장래 줄고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거. 여기 봐봐. 이런 봐. 여기 내가 아까 여러분 착오에서 뭐냐 양도소에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랬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줄고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죠. 자기가요 이거 나중에 뭐 우리 뭐 땅 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거 이번에도 올리니까 아마 내년이나 되면 그래도 꽤 한 1000이나 2000 정도 오를걸요? 이렇게. 그런데 어때요? 더 떨어진 경우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이게 지금. 장래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해. 대부분 빗나가죠. 알겠죠? 왜요? 머리를 빗을 빗으니까 나가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에요.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줄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표의자가 무슨 과실? 경과실. 우리 봐봐. 중대한 과실은 취소 못하죠. 그런데 경과실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과실 줄 것이고 맨 끝에 착오 줄 것이고 취소 줄 것이고. 이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는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이러면 봐봐. 착오로 인한 취소는 위법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니까요. 저기 맨 끝에 적용법이 한번 봐봐. 착오로 인한 취소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 사기, 강박하고 다르다고. 사기나 강박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착오는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래서 맨 끝에 봐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취소를 배제할 수 있다.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얘기하죠. 취소권 배제 특약. 알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5번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할 때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줄고 착오를 알고 이용 거기만 줄고 상대방이요. 봐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면서 이용해 있어. 이용. 맨 끝에 이용하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연속적으로. 알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 못해.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있어? 자, 50번 봐. 1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의 유무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 2번, 착오의 존재는 언제를 기준한다? 의사표시 당시. 의사표시, 계약을 할 때. 3번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이 하는 것이다. 명시적 줄 거세요. 그 다음에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줄고,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 거기까지 이것을 묵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시적, 묵시적. 그럼 썼어요 지금 묵시적이라고? 다시 설명해. 다시 답함. 착오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 가로묶어 그것을 소급무효라고 하죠. 우리가 취소가 되면 뭐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배제한단 말은, 처음부터 배제한단 말은, 소급해서 무효란 말은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줄고, 중대한 과실 써 취소 X. 취소 안 되죠? 근데 상대방이 동그라미, 상대방이 바로 옆에 착오를 알고 이용, 착오를 알고 이용 동그라미.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표의자가, 자, 착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취소 줄고, 써 위법 행위 X. 착오로 인한 취소는 뭐가 아니다? 위법 행위가 아니죠. 위법이. 그래서 맨 끝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써 거기다가 사기는 위법함으로, 사기는 위법해. 그래서 사기는 위법함으로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기는 위법해. 그러나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착오는 위법하지 않아. 그러니까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를요, 지금 한 4문제 정도 풀어봤죠?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요약 강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